책 읽겠다 다짐해도 바쁜 핑계 독서 못해 움켜쥔 채 성공 인생 제 아무리 좋다 해도 독서랑만 하오리까 아리아리동동 스리스리 동동 북새통 책 소리를 드러나 보세. 현실 속에다 반영해 본 거예요. 그러면 도가 통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포정이 양해 왕을 위해 소를 잡아 해체한 이야기인데 포정이 소를 해체하는데 칼날이 탁 지나가는 소리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식육점에 가서 보면 이분들 칼날이 지나가면 삭삭삭삭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음악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노래소리처럼 들리자 양해왕이 어떻게 그렇게 경지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소를 해체할 때는 눈에 소만 보였는데 근데 3년이 지나고 나니 소가 보이지 않더라. 눈앞을 소가 허상이라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 속에 뼈와 그 힘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뼈하고 칼이 부딪히지 않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서툰 사람들은 칼이 가다가 뼈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날이 무뎌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칼이 뼈하고 부딪힐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살과 살 사이에 그 공간을 헤집고 돌아다니니까 칼날이 무뎌질 영역 없는 거죠. 그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서툰 목수 연장 탓한다 이런 말 하는데 그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의 상태는 기술과 도가 일치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움직이는 것처럼 여기 지금 예를 들면 오늘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는데 위에서 비를 쫙 뿌려버리면 뭐 예를 들면 여기 수성구는 좀 더 많이 뿌리고 뭐 저긴 조금 덜 뿌리고 뭐 이런 걸 의식해서 누가 비를 뿌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훅을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연스럽게 골고루 다 뿌려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게 자연이고 도잖아요. 사람도 자기가 하는 일이 그런 수준에 이르는 것. 이것을 도의 경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쇼펜하우의 비관주의, 염세주의라고도 부르는 이 쇼펜하우의 이야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시야의 한계를 세계의 한계로 믿는다. 이 사람이 표상과 의지의 한계라고 하는 책이 이제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그 부제를 지금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죠? 자기 시야의 한계를 세계의 한계로 믿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것도 우리 시야의 폭을 넓히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특히나 이제 언어를 많이 구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뭐 몇 개 국어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가지는 사고는 굉장히 또 폭이 넓잖아요. 또 하다못해 우리가 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본 것도 많으니까 또 그만큼의 세계의 폭이 넓죠. 그래서 자기 시야의 한계를 세계의 한계로 믿는다 했었잖아요. 행복은 이번에 책 제목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논제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우리가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행복은 적어진다는 거죠. 인생은 고통과 허물을 오가는 시계추와 같네요. 이 멋진 표현 아니에요? 고통과 허물을 오가는, 고통과 행복을 오가는 게 아니고 고통과 허물을 오가는 시계추와 같네. 사람은 욕망을 만족하지 못하면 고통을 느끼고 욕망을 만족하면 할 일이 없어. 허무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욕망을 쉽게 만족할 수 없으므로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만 느낄 뿐이야. 그래서 의지는 이제 쉽게 보면 욕망이라고 해석을 하면, 그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한 그 욕망을 달성하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통값을 줄이려면 욕망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욕망을 없애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행복지수, HQ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충족치였죠? 곱하기 100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가 충족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이다. 근데 내가 기대도 100만 원만 받아도 감사해. 그럼 이 사람의 행복지수는 100이에요. 그죠? 그런데 나는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기대치가 200이야.
그럼 이 사람은 순간 행복지수가 50으로 줄어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행복지수를 올리는 방법은 충족치를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기대치를 낮추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세 번째 방법은 절대값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기대치도 올리고 행복치, 충족치도 올리는 거죠. 이 세 가지 방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행복값을 올리는 방법은. 그런데 욕망이 존재하는 한, 기대치 값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한, 충족치를 채울 방법은 없을 것이니 계속해서 이게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고통이다 이 말이죠. 그 이야기죠. 지금 이 양반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기대치를 낮춰버리는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르죠. 머리 깎고 산에 가쁘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값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거기 가서 머리 깎고 앉아 계셔도 계속 이게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수도하시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막 2잡, 3잡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 충족치를 높이는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쉽게 이야기하는데, 존 듀이,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교육 체계의 어쩌면 사상적 기반을 만들어낸 사람, 이 사람이 존 듀이라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교란 건 뭐냐 이렇게 물어요. 학교란 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에 가면 뭔가를 가르쳐서 훈련시켜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내가 소통을 하는데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이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하는 생활의 연습장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행위를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는 장소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즘 이제 교육들이 변화되는 추세가 이 이야기를 지금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화 되어지는 데 대한 훈련, 연습하는 장소 이런 개념으로 해야 된다. 교육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유용한 인재 양성이라는 노 교수의 답변에 대해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존 듀이가 그 중에 있는 어떤 교수가 같이 수강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나이 든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유용한 인재 양성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산업 현장이나 이런 조직 사회의 유용한 인력, 써먹기 좋은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원래 목적이다라는 것이 이분 머릿속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근데 존 듀이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교육의 목적은 부자 되려고 교육받는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렇게 좋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교육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교육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